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충남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에 내년 3월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오세연 아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아산인주 일반산단 21,513제곱미터 부지에 친환경차 부품 생산 공장을 신규로 건립합니다. 도는 현대모비스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아산시 내 생산액 변화 359억 2,100만 원, 부가가치 변화는 87억 400만 원, 신규 고용 인원은 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 유발 503억 9,9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182억 9,800만 원, 고용 유발 223명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양 지사는 현대모비스의 이번 투자 약속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 더 큰 사업을 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국내외 완성차 공장이 휴업하는 등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지난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실국원장 회의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차량용 반도체 및 자율주행차 R&D 캠퍼스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친환경 자율주행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차량용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450억 달러에서 2040년 175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R&D 캠퍼스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5,696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4,616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이곳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AI 모빌리티, 스마트카 등 6개 본부와 시험인증 지원, 산업기술 보안 등 2개 단, AI 빅데이터, AI 컴퓨팅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등 2개 센터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자동차 R&D 캠퍼스는 특히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 신뢰성 산업 혁신 기반 구축, 한국형 오픈코어 기반 AI 반도체 IP 개발, 자율주행 지역 통합 제어용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 연계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 캠퍼스가 정상 가동하면 충남도가 전국 첫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 기반을 구축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2일 내포신도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11기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공모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천 등으로 선정한 위원 99명을 위촉했으며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이필영 행정부지사, 관련 실과장 등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총 114명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환경, 사회문화, 경제산업, 참여자치, 정책자문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신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평가합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실천과제, 발굴, 교육, 홍보 등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연구 등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늦은 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부부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50분경 어사리의 한 선착장 방파제와 갯벌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과 홍성소방서 119 구조대 등 소방대원 20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여성 1명이 육상으로부터 약 130m 떨어진 선착장 방파제 위에 남성 1명이 방파제보다 약 20m 더 먼 갯벌에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위해 방문했다가 고립된 것으로 특히 남성은 갯벌에 몸이 빠져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바닷물이 다시 밀려오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갯벌이 150m 거리를 포복 자세로 기어 남성에게 접근해 무사히 구조했고 이후 마을 주민 어선을 이용해 인근 항구로 이동한 부부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간판으로 내건 대형 현수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수막이 창문을 가리고 있고 벽면에 완전 밀착되지 않는 등 5개 광고물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군청에서 사전에 설치 방법을 알렸음에도 조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조동준 서천군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간판으로 서해병원 건너편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조 의원은 이 현수막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내 광고업체에서 문의를 먼저 했어요. 천으로 간판 허가가 되냐. 5개 광고물법 시행령 보면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 이용해서 건물이나 시설물 쪽에 밀착을 시키면 벽면용 간판으로 저 신고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신고가 가능하시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허가 신고를 가지고 오신 거죠. 하지만 이 간판은 5개 광고물법에서 정한 설치 방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한 시민단체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해당 현수막을 간판으로 신고한 것과 현수막이 창문을 가린 점, 벽면과 밀착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충남도의 5개 광고물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간판이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며 벽면에 밀착해야 합니다. 간판이 아닌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같은 설치 방법이 고지돼 있습니다. 군청 관계자는 이러한 설치 방법을 사전에 반복해서 조 의원에게 알렸으며 신고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 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건이 아예 밀착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묶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걸로. 저희는 그 시공 처리 시에도 건물 변경에 반드시 이제 밀착시키라고 이제 재차 이렇게 반복해서 요구는 해드렸어요. 이렇게 조 의원이 사전에 군청과 이야기한 바와 다르게 간판을 사용함에 따라 군은 검토 후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SBN 서해방송은 조동준 의원의 입장을 물었지만 조 의원은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천 주민 A씨는 군청 직원을 포함한 일행 6명이 지난 7일 특화시장 내 비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노박래 군수는 방역지침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오르내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1일 주민 A씨는 서천군 공무원 등 일행 6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식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장항오염 토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마친 후 군청과장급 공무원과 충남도 과장급 공무원 등 일행 6명이 특화시장 내 비식당에서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또 A씨는 이들 일행이 5인 이상 사적 식사 금지를 의식해 4명과 2명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고통을 인내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작태는 충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노박래 군수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 행동에 문제점이 있다며 강도 높은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주문을 내렸습니다. 서천군 한 고위공직자에 따르면 노박래 군수는 사건 후인 12일 진행된 주간 업무 회의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노 군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가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주민 어느 누가 방역지침을 따르겠냐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키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공무원 당사자는 6인이 아니라 4인이 한자리에서 식사했고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식사 경위에 대해서는 판교천 사업 관련 상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현장에서 업무 얘기를 나눈 후 이들과 한 차에 탑승해 식당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일 뿐인데 그것도 방역수칙 위반이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특화시장 비식당 사장은 먼저 3명이 들어오고 나중에 1명이 입장해 4명이 식사를 함께 했으며 나머지 2명은 따로 들어와 다른 좌석에 앉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면이 없는 손님이 입장하는데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4명, 2명이 따로 앉아 식사했고 각자 계산했기 때문에 일행인지 알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3분 오시고 나중에 한 번 오시고 또 한참 있다가 2번 따로 오셔서 여기 앉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방글이라든가 하면 알 테지만 뭐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이번 의혹 관련 조사 담당 군 관계자는 6인 동반 입장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확인 중이에요. 일단 뭐 식당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동반 입장 여부를 봐야 돼요. 동반 입장. 뭐 시장에 CCTV 있으면 CCTV를 확인해야 되겠죠.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지난 9일과 11일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 1명, 3명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가 86명까지 늘었습니다. 먼저 9일에는 2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3일 서천읍 A의원을 방문한 구리 565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리 565번 확진자는 친정집 방문을 위해 지난 주말 서천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에는 확진자가 3명 발생했는데 서천 84에서 86번 확진자들은 모두 A씨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서천군은 확진자를 격리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거주지 방역조치를 마쳤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진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충남 서천경찰서가 축산보조금 집행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천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산림축산과 축산보조금 부당집행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혐의 사실을 포착해 축산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온 축산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며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축산과 담당 공무원 A씨 등이 그동안 수차례 수사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축산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으나 압수수색을 실시해 당혹스럽다며 향후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징계 여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불금 수령자 중 올해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자로 군은 사업 대상자 3,52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군은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하며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바우처는 인터넷 상거래를 제외하고 고속버스,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과 가구, 전자제품, 주유소, 대형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의료기관, 음식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 방문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기사에 소득 안정자금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관내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오는 21일까지 본인이 소속된 법인으로 지원 신청하면 되며 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해 19일부터 21일까지 군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군은 근속 요건 등 충족 사항을 확인해 오는 5월 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구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2021년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관내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의 설치 지원을 실시합니다. 군은 정부의 3020 정책과 군 지역에너지 계획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3kW의 설치 투자비 총 460만 8천 원 중 자부담은 19%, 90만 원 예정으로 이를 설치하면 월 평균 37,800원에서 4만 5천 원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열 난방 시스템의 경우 총 설치비 2,230만 원 중 자부담 330만 원 예정으로
이를 설치하면 30평 기준 1년간 난방비는 120만 원가량 예상됩니다. 군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차 사업 신청을 받으며 이후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제2회 생각대로 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군은 제안의 실시 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등을 심사해 금상 200만 원, 은상 150만 원, 동상 100만 원 등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천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인명구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어매트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에어매트 작동 상태 점검, 에어매트 전개 시 주의사항,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 실제 현장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지난 12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협의회는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유형에 적합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내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 치유 프로그램 지원이 학교 급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